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방송 2부 전석입니다. 정말 아침에 밝았습니다. 1부 방송을 올리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정말 1분도 안 돼서 곧장 노란 딱지를 붙이는군요. 그 방송에 문제된 곳이 뭔지 방송에나 다 보고 노란 딱지를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자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타깃인가요? 오늘은 3월 2일 3월 첫 출근길이죠. 아직 춘3월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상파 방송은 아침부터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라는 얘기를 하는군요. 나라는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정치판도 조금씩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두 거대 야당의 싸움이 벌어지는 중에 변수가 하나씩 등장하고 있죠. 어제 통합당은 한꺼번에 26곳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전, 충청 16곳 단수 추천 지역과 함께 강원, 충북, 제주, 경선 지역을 발표했죠. 가장 언론에 관심을 끈 건 김병준 씨의 세종시 공천입니다. 이 지역은 국회 이기심 그리고 게으름으로 인해 만든 위헌적 선거구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종시 선거구 신설로 인해 어딘가 한 곳은 위헌적 선거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헌법이 예정한 최대 의석은 299석이죠. 그런데 세종시가 생기고 선거구 획신이 어려워지자 국회 정문이 300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헌법 41조 2항은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를 해석하는 대부분의 헌법학자는 국회의원 수 상한선을 299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이 국회의 게으름으로 인해 21조에서 300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 비례대표를 한 석 줄여서 299석을 지켜야 되는데도 말입니다. 어쨌든 김병준의 세종시 공천도 김용옥 공관위원장이 오래전에 에드블린을 띄운 사안입니다. 이곳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곳이죠. 그리고 이해찬 대표는 불출마를 오래전에 선언했습니다. 김병준 씨는 대구 수성갑을 노리다가 여의치 않자 이른바 험지 출마론을 핑계로 탈대구를 감행했습니다. 그때 종로 출마설이 나왔죠. 그랬으면 더 큰일이 났겠죠. 어쨌든 본인은 어제 입장문이라는 걸 냈습니다. 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입장문이 참 재밌더군요. 험지를 넘어 사지지만 공관위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 말은 본인이 가기 싫다는 건데 과연 그런가요? 세상에 사지인 줄 알면서 좋아라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뒤에 말도 재밌습니다. 세종시는 노무현의 철학, 박근혜의 원칙, 이완구의 집념이 만나 건설된 도시다. 그러니까 노무현 향수를 가진 사람과 박근혜의 미련이 있는 사람에다가 과거 행정수도 천도론부터 세종시 특별법까지 맨 앞에서 세종시 건설을 주장했던 이완구 전 지사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이완구 지사 저하고도 방송에서 많이 싸웠죠. 이 문제로. 이 세 분이 인기에 편승한 것인데 선거 전략적으로 나쁘지는 않겠죠.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평생을 자치와 분권, 지역 균형 발전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던 제 꿈이 묻어있는 곳이다. 공관위에 오히려 감사하다. 글쎄요. 그랬습니까? 저는 통합당의 승리를 누구보다 소망하는 사람이지만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세종시로 인한 행정부 분할 때문에 이 나라는 엄청난 후퇴를 했고 지금 또 하고 있고 또 행정 비효율로 고전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실무 관료들은 세종시에 있거나 KTX 안에 있죠. 장관은 대부분 서울의 집무실에 있거나 성용시 안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한참 떨어진 청와대에 있으니 국가 위기 때 대응 태세가 제때 갖춰질 까닭이 없죠. 선진국에서 이런 형태로 정부가 배치된 사례는 없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이 영국, 일본 역시 행정부 수반에 10분 거리 안에 강요들과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명백한 행정의 낭비입니다. 아무리 선거이지만 아직도 세종시가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처럼 여기는 걸 그래서 지역 감정에 의탁하는 것을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관위의 결정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또 있습니다. 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분이죠. 정우택 의원의 충북 청주 상당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분이죠.
윤 전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 부장을 지낸 분으로 이른바 특수수사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팀장을 맡아서 이름을 알렸죠. 그 바람에 정우택 의원은 청주 흥덕으로 지역구를 옮겼습니다. 이 험지 출마 요구를 받았는데 바로 옆으로 옮겼군요. 그러고 보니 황교안 대표와 정 의원, 윤 고검장은 모두 성균관 법대 손해배 지간에다가 고등학교 인맥으로도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정 의원을 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지역구로 보내고 그 자리에 윤갑근 씨를 넣어야 했습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이게 경선의 결과도 아닐 텐데 공관위가 장기판 조를 옮기듯이 명색이 원내대표를 지낸 분을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 건가요? 당장 언론에서도 지난 선거에서 여당의 청주 지역 3개 선거구를 넘겨준 통합당이 과연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냐 하는 이문보고를 달았습니다. 특히 흥덕구의 예비 후보들 반발이 컸더군요. 김양희 전 충북도 의회 의장, 그리고 신용덕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등이 그 당사자들입니다.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열심히 뛰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전략공천을 해버리면 화가 치밀겠죠. 그래서 한 말이 재밌습니다. 제 목숨 구하려고 정치 후배들 한꺼번에 잡아먹는 행위다. 이런 거친 말까지 쏟아냈습니다. 언론은 흥덕구에서 정우택 의원이 이기면 서원, 상당, 청원 등 청주의 다른 3개 지역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공관위의 판단을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공관위가 밝힌 청년벨트도 참 재미있는 구상입니다. 김영우 위원장은 수원, 정, 광명, 을, 의왕, 과천, 남양주, 을, 용인, 을, 화성, 을, 파주갑, 김포, 갑을 청년벨트로 지정했습니다. 글쎄요. 벨트라고 부르기엔 여기저기 들쭉날쭉하고 연결도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청년벨트로 정한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준석, 김병민 등 기존 청년 후보들은 이 벨트에 들지 않는 것인가 무척 궁금합니다. 솔직히 공천이 공정하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이런 청년 벨트는 사전에, 그러니까 공천 희망자를 뽑기 전에 고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명분이 있어야겠죠. 혹 다른 이유가 있어서 공천 뒤에 잡음이 일어나면 어쩌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벌써부터 지금까지 전략공천에 희생된 여러분들의 집단 반발이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왕 청년들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면 경선을 치르면 될 일 아닌가 하는 높아심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선 결과를 두고 청년벨트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아야지 당이 공천 심사를 하면서 특정 지역을 점 찍듯이 골라서 청년벨트 운운하니 그게 오히려 변명으로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제는 이정현 의원이 영등포 을에 출마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민주당에서 김민석 전 의원이 신경민 의원을 경선에서 제친 곳이죠. 통합당에서는 전 MBC 박용찬 앵커를 전략 공천한 곳입니다. 그래서 빅매치가 이루어졌다고 본 것인데 하필이면 이정현 의원이 왜 이곳에 가서 야당 후보를 어렵게 하려는 걸까요? 그는 통합당 공관위에 해당 지역 공천을 철회하고 제가 야당 단일 후보로 뛸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런 요구까지 했습니다. 이 요구를 들을 수 없다는 건 본인이 더 잘 알겠죠. 차라리 야당 후보 단일화를 요구를 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당을 떠나신 분이, 그리고 명색이 당의 대표를 지내신 분이 당 공천을 철회하라고 압박할 일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얘기입니다. 이틀 전 마포 음식점에 모인 민주당 실세 5인방의 얘기를 특종했던 중앙일보가 비례대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2월 21일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대입해 민주당이 정당 투표에서 40%, 그리고 통합당이 38%를 득표한다고 가정해서 산출한 결과입니다. 대충 전에 했던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슷하긴 합니다. 민주당이 윗성정당이 없이 선거를 치르면 민주당은 7석, 그리고 미래한국당은 27석, 정의당은 9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직접 윗성정당인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비례민주당은 20석, 미래한국당은 19석, 정의당은 5석입니다. 민주당이 친민주 위성정당을 두면, 그러니까 자신들도 비례대표를 공천을 하고 또 다른 친민주 위성정당을 두면 민주당은 3석, 미래한국당은 22석,
정의당은 7석인데 민주당 위성정당이 11석을 차지합니다. 이 경우 민주당은 결국 14석을 차지하는 셈이 되겠죠. 이러니 지난주 마포 음식점에서 실세 5사람이 모여서 비례용 정당을 만들자고 했다는 건데 이 마지막 안을 그때 채택을 했죠. 그런데 민주당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놓고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할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걸 보면 주변의 위성정당용 창당은 눈을 감아줄 모양입니다. 아니 일부러라도 감아야겠죠. 당장 정봉주 전 의원이 열린민주당을 만든다니 말입니다. 이 경우 열린민주당이 아까 말한 대로 11석이나 얻게 되니 누군들 이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겠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데 말입니다. 문제는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반발이죠. 이러다 보니 진보 좌파 원로들이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치개혁연합이라는 제3의 정당을 진보 진영의 통합 비례정당으로 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이 역시 희망에 차있던 정의당에게는 제 몫을 떼주는 것은 똑같죠. 뭐 한두 석은 더 얻을 수 있겠지만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아니겠죠. 심상정 대표는 비례정당이든 연합정당이든 꼼수정당이라면서 이해찬 대표가 공식적 입장을 밝히라고 지금 다그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모든 혼란은 연동형 비례제도라는 몸에 맞지 않는 이상한 옷을 만들 때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보면 창밖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측이었습니다.